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어반베이스 방향하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MSA를 한 10년 동안 한 4개 회사를 바꾼 경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장표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기술의 흐름과 제가 MSA가 어떻게 인연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장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올해도 딱 20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직장은 이제 2002년에 중앙일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웹 개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MSA나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때 좀 많이 논의됐던 것들은 이제 SOA,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에자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넥슨이나 SK 근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MSA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지도 않았고요. 그 개념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1년도에 이제 CJ로 옮기면서 사실은 CJ 옮기기 전까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 미드웨어 개발자로 했었어요. 근무를 하다가 CJ로 이직을 한 이유가 아이패드 개발자로 사실 채용을 했는데, 봤는데 백엔드 개발자가 없어서 또 백엔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플랫폼 팀장을 맡고 이러면서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개발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MSA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러면서 MSA 나오고 컨테이너 도커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그런 기술들이 쭉 소개가 됐습니다. 이제 2015년에는 이제 더존이라는 저희 나라 이제 회계 회사 중에 제일 큰 회계 회사인데, 그쪽에 가서 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전체 MSA를 구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29cm라는 그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 30대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그때 이제 29cm를 완전히 MSA로 다 갈아엎은 그런 사례.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바운베이스에서 VR, AR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때 오면서 CJ랑 더존이랑 29cm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MSA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버리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구현을 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오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CJ 원 스타일로 바뀌었죠.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제 CJ 홈쇼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CJ 오쇼핑으로 바뀌고 이제 CJ 원 스타일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2011년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CJ 홈쇼핑이라는 그 업 자체가 방송, TV에 보시면은 생방송, 그거랑 카탈로그. 지금은 이제 카탈로그 서비스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우편으로 카탈로그를 다 원하시는 분 집에 배송을 해드렸어요. 그거를 가지고 전화 주문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프라 자체가 트래픽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밴드위스도 되게 낮았고, 그래서 네트워크도 텐지망이 아니라 원지망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웹이 생기면서 기본적인 소스를 모놀리틱하게 당연히 개발이 돼 있었겠죠. 그리고 2011년 때 이런 서비스들이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CJ몰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든 거를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를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기능을 바꾸고, 그 다음에 CJ 온마트 또 카피 페이스트 커스터마이징해서 올리브영, 제일제당 이런 것들로 해서 한 6개의 위성 사이트까지 확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강의해 주신 분이 아까 GS 디테일, 그거랑 진짜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2년에 어떤 상황이 이제 했냐,
모바일 커머스가 엄청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모바일 퍼스트라고 전략을 세우고 기존에는 이제 SMS랑 메일로 광고를 했었는데 SMS가 비쌌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무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건당 30원이었어요. 근데 푸시라는 게 딱 나오니까 무료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는 CJ에 사실 아이패드 개발자로 입사를 했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푸시 개발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바일 웹을 만들어야 되고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이 없으니까 기존의 CJ 볼 소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웹, 모바일 웹에 앱의 하이브리드 맞게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트래픽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화 상담이나 CJ몰의 그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해서 들어오는 정도의 트래픽이었는데 이제 푸시를 한번 발송을 하면은 기본 한 100만한테 동시에 뜨거든요. 거기서 1%만 들어와도 이 트래픽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다 원지망에 인프라나 이런 것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다 뻗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담하는 그 고객 시스템까지 그냥 다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동시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 대표적인 게 푸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다 모여서 이제 광고를 했죠. 그리고 CJ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CJ 시스템즈라는 이제 협력 관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 이제 모여서 했는데 결국에는 서버랑 인프라를 스케일 업하는 거, 메모리를 올리고 이런 거, 또 하나는 스케일 아웃, 장비를 옆으로 넓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저 때는 보통 서버나 메모리 하나 증설하는데 한 2개월 걸렸어요. 보통 견적을 하고 두세 군데서 견적을 받고 품위서 작성하고 이게 오케이 되면은 장비 받고 세팅하고 테스트하고. 근데 이게 되게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오라클을 DB는 쓰고 있었고 와스도 비싼 거를 쓰고 있었고 인프라만, 그러니까 모든 장비를 다 바꿨어요. 왜냐면 원지에서 텐지망으로 다 바꾸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까지 다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그때 120억 견적이 나왔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저는 이제 플랫폼 개발을 맡고 있었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고민을 했죠. 스와라는 거를 들어봤냐, 이런 게 있다, XML로 바꿔보자, API라는 게 있다, MSA도 있다, 그 고민을 했었고 이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DB를 양보하자였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대부분의 커머스 서비스를 지금도 그런데 저는 그때 전시랑 그냥 주문으로 그냥 나눠버렸습니다. 딱 패같이. 그래서 전시는 검색 영역, 상품 상세계 영역, 그다음에 카테고리, 리스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드민에서 뭔가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바뀔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주문, 실제 장바구니라든지 주문서에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전시랑 주문으로 정말 단순하게 나눴고요. 이거를 나눈 기준은 뭐냐면 커머스는 주문 전환율이 여기선 제가 높게 잡았지만 사실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와도 5명이 주문서까지 갈 확률은 그러니까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안을 한 게 전시 영역을 기존에 이제 모놀리트하게 돼 있는 부분을 다 API로 바꾸고 외부로 이사가자. 왜냐면은 CJ의 그 당시에 입점해 있던 IDC는 원지망이었기 때문에 이걸 API로 바꾸고 뭔가 다 저기를 해도 트래픽이 들어오면 결국엔 다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커머스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쪽 팀장님들이 네가 주문을 하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왜 외부의 클라우드에 돈을 내고 사냐, 여러 가지 반대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CJ 시스템즈, 이제 저희 협력 관계사분들의
개발자분들도 반대가 되게 심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 박대를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득을 한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트래픽은 늘고 죽고 뭐 하고 계속 반복을 했었고, 이때 이제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은 했는데 사실 진짜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밥을 먹고 살고. 그래서 플랜 A, B, C를 짰어요. A가 외부로 빼는 거, B가 뭐 스케일업하고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다시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죠. 요거를 완전 빨간불이었고요. 다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트래픽의 90% 이상을 외부에 다 빼버렸습니다. 네, 아까 전지 영역 90% 이상을 다 빼버렸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주셨어요. 네, 절대 비용 내는 게 안 된다. 그래서 모모모 클라우드 이사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버추얼 머신 10개를 받아서 거기에서 트래픽을 빼는 걸로 홍보를 시켰죠. 그리고 대부분의 AP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머스나 뉴스 컨텐츠는 사실 한 번 생성을 하면은 업데이트 되는 주기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리버스 프로치 방식으로 캐시를 적용을 해서 오히려 성능을 더 높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비용을 120억 정도 절감을 했고, 이때는 이런 것 같아요. MSA라기보다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거에 급급을 했었고, 나중에 했던 일들을 정리해 보니까 그때 찾아봤던 어떤 MSA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게 MSA였구나 감을 잡는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개인적인 효과는 요 밑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CJ뿐만 아니라 다 난리였습니다. 롯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왜냐면 다 똑같았어요. 다 주무 상담 전화로 시작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쟤네 빨라졌네? 이거 뭐야?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한이 좀 많이 왔었는데, 이 덕에 이제 높으신 분들하고 이제 저녁도 많이 얻어먹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진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급을 해서 부장으로 올라가고, 이제 커머스 프론트 쪽을 이제 총괄하는 이제 진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미션을 또 주시는 거예요. CJ 오쇼핑이라면은 모든 걸 처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키오스크인데 NFC를 대면 결제가 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서피스 키오스라고 MS에서 만든 50인치짜리 모니터예요. 저거를 눕혀가지고 이제 10개 손가락이 터치 포인트가 되는 이제 장비인데, 저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QR코드처럼 특정 코드를 저렇게 신발 같은 걸 올리면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제가 되게끔 해보자. 그다음에 3D 키오스크, 가상의 이제 아바타에다가 옷을 입히고 거기서 결제가 되게 하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TV. 그때 이제 삼성에서 이제 스마트 TV가 나와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메모리 3메가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성 사이트, 온마트, 올리브영 다 앱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앱을 만들어서 푸시를 쏘는 순간 좋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MSA도 좀 감을 보고 도저히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CJ 오쇼핑이 전 세계 협장 회사로 진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하더라도 3군데, 그다음에 인도, 멕시코, 태국, 여기서 이제 계속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저희랑 되게 비등비등하고 중국이 저희보다 되게 앞선 면도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모바일 앱을 못 만들 정도의 기술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앱이 만들어지고 빨라지고 이런 걸 보니까 엄청난 기술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개발에 필요한 거를 만들어 버리자, 플랫폼을. 그래서 1년간의 이제 프로젝트 기간을 두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보시는 게 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앱이나 웹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데이터, 서비스,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요즘에는 이제 그걸 API 게이트웨이라고 부르지만 저 당시에는 이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커리클라우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면 옆에 탱그램처럼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아까 적용을 한 게 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표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보면은 약간 MSA 구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MSA란 개념이 확 잡혀있지도 않았었고, 그거를 아름아름 공부해서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채널의 앱들을 만들고, 이제 중국, 천진, 그 다음에 광저우 이런 쪽에 이제 앱을 만들고, 만드는데 한 2주밖에 안 걸렸었어요. 그냥 모듈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쇼핑 내에 어떤 경영진 분들이 보는 포탈, 지금 트래픽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어드민입니다. 그래서 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많이 쓰시는 파이어베이스 약간 그런 화면이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형, 뭐 비정형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정형 데이터인데 어떤 필드를 추가하고 싶다. 필드를 추가를 하고 인덱스를 추가를 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자동으로 API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저거를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웹에서 많이 쓰는 뭐 QR, 비디오, 뭐 이미지 최적화 이런 것들도 다 호출해서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API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느리면은 효용이 없거든요. 그런 캐시,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뭐 쓸 수 있는 이제 문서들. 여기까지가 이제 CJ에서 했던 경험이고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MSA가 정확히 진짜 사실 뭔지도 잘 몰랐었고 그냥 열정 하나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CJ에서 제가 이제 더존이라는 이제 회계회사로 입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MSA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2015년인데 아직 국내에 크게 소개되지 않았을 때 저랑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 한 친구가 이제 갑자기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다. 이거 한번 보셔라. 그래서 같이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버전이 스마트 A라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지금 다 설치형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저의 미션은 뭐였냐면 그 설치형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올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데이터나 모든 것들이 다 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최적화된 게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계적인 부분은 조금 민감해서 거기 자료는 좀 뺐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그대로 똑같이 녹인 게 사실 29cm라는 편집샵입니다. 한 1년 전에 이제 무신사에 한 2천억에 인수돼가지고 좀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고 29cm에 왔는데 딱 키워드가 저거였어요. 이쁜데 불편하다. 뭐가 불편한가요? 이제 팀장님들, MD분들 다 이렇게 모니터 상담을 했죠. 보시는 게 이게 키워드들이었어요. 서비스도 느리고 유무선 통합도 안 돼 있고 기술서도 엉망이고 검색도 안 되고 추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QA도 제대로 안 되고 상품 클렌징도 안 되고 그냥 안 돼. 이쁘기만 하고 이거를 해결을 하면은 뭐가 되나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쇼핑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9cm라는 그 회사가 펜바이텐에서 스피노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펜바이텐의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단종된 ASP에 MS SQL로 되어 있었고 정말 놀라운 거는 서버 2대에서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회원은 막 200만 명인데 와 이게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라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앱은 있었는데 API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막 만들고 계셨었고 그때 이제 제가 여기 합류할 때 개발자분들이 한 15분 계셨는데 제가 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설문을 하고 뭐하고 해서 아 저희 MSA로 가자 반대가 무지무지 심했습니다. 특히나 ASP에 엄청 매료되신 개발자분들이 제가 이때 한 게 이제 파이썬의 장고 기반의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런 걸 하자고 하니까 되게 겁을 내시더라고요. 반면에 경험이 없는 이제 개발자분들은 아 이거 해보고 싶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재구축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웹, 앱, 어드민, 인프라까지 그냥 다 바꾸겠습니다. 근데 모든 서비스가 그냥 새로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기존의 BM을 유지하면서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9cm도 커머스처럼 보이지만 편집샵이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만에 이제 BM이 있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였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성원의 동의 그리고 대표님한테도 이걸 얘기해 드렸더니 굳이 그걸 왜 그냥 빠르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결국엔 설득을 했죠. 그래서 정말 A부터 Z까지 자 가르치고 바꾸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기, 중장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cm가 지금은 성수동에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합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2년간 합정동의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불이 안 꺼졌어요. 그래서 단기 과제로는 일단 경영진 분들이 가장 갈증 내시는 거, 속도 문제, 결제 오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했고 쭉 세워가지고 이걸 개발자분들이랑 이제 MD 분들이랑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서 하나씩 그리고 아까 동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MSA는 동의도 필요하지만 그 기업에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발자분들한테 방향과 목적성을 명확히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MSA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획자분들, 디자이너분들,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한테는 이거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해줄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29cm랑 더존에서 MSA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거버넌스, 방법론, 협업 프로세스까지를 다 바꿔야 이게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이 돼야 MSA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한 20명, 30명 되는 개발자분들한테 그냥 정의를 했습니다. 29cm를 지탱하는 기술은 이거다. MSA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거버넌스죠. 뭐 아까 뭐 ASP, MS SQL로 돼 있었는데 어떤 개발자는 좀 노드하고 싶어요. 저는 파이썬 하고 싶어요. 고 하고 싶어요. 좋아. 대신에 그거의 선택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 모놀리틱, 마이크로 서비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건 개발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협업 프로세스. 이걸 하나씩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개발 거버넌스는 이겁니다. 아까 그 앞에 발표하셨던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예전에 거절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29세지도 그렇고 다 중앙 집중 모델이었어요. 프론트 개발팀, 개발 1팀, 개발 2팀, 그다음에 인프라팀. 그래서 각자 이제 역할을 나눠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MSA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걸림돌입니다. 왜냐면 팀 사일로가 되게 커요. 그래서 분산 모델을 한 거고, 그게 뭐냐면은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쭉 나열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버추얼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한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렇게 바꿀 건데 이렇게 바꿨을 때 뭐가 좋아진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선행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MSA를 할 때 사실은 아키텍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에서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하지만 온프라미스 환경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아스 인프라만 빌려 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구현해야 될 아키텍처가 어떤 거다, 어느 아키텍처 기반에서 해야 된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켰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29cm는 MSA를 위해서 HCI라는 장비를 구매를 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프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쏟아부어야 오픈 소스를 선택을 하자. 근데 앞서 발표에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픈 소스를 선택할 때 있어서 아까 방거 개인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섣불리 선택하시면은 거기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 소스를 선택할 때 뭐였냐면 굵직한 레퍼런스가 있는 거, 오픈 소스. 그리고 우리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안,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쓰는 오픈 소스는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인프라 쪽은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했고, 그 위에 이제 우분투라든지 엔진엑스 이런 걸 썼고, 저희는 S3도 자체적으로 만들었었어요. 쉘이라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이트웨이, 이것도 TYK 이거를 써가지고, 저게 초기에는 인증인가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웹캐시랑 핫프록시 가지고 인증인가를 막 구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등대가 됐었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개발할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 프로세스.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200명의 개발자가 개발해도 한 명이 짠 거랑 똑같은 코드 품질을 유지하자. 그래서 이제 코딩 컨벤션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코딩 스타일 가이드를 다 찾아가지고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깃 커밋하는 멘션까지 다 모여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출문, 개발자들이 제일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왜 하고 어떻게 했고 결과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실제 개발 아이디 세팅하는 것까지 정의를 다 해줬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협업이랑 개발 표준화는 이렇게 가자. 그냥 친한 MD가 와서 이거 하나 해주세요라고 해서 깃 브랜치 따가지고 해주지 말고, 아까 그 모든 개발 표준화를 단계로 해서 모든 걸 프로세서 차려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정리를 했고, 그 위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돌아가게끔. 그리고
그때도 이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회고하고 회식하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에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이제 어반베이스. 현재 제가 지금 재직 중인 회사고요. 이때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어반베이스에 이제 몇 년 전에 왔는데 아마존이나 애저나 GCP에서 그때 막 등대 역할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들이 너무나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반베이스는 처음에 왔을 때 기술 부채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기술 사채 수준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개발 구조도 그렇고 운영 구조도 그렇고 인력도 없고 뭔가 술만 쉬어도 계속 이슈가 터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가자마자 빨간불이었어요. 이제 VR을 하는 서비스였었는데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모놀리틱한 거를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는데 커스터마이징들이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어떤 뉴스나 쇼핑 커머스 사이트가 아니라 VR이거든요. 이게 정말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들여다보고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냥 구조를 바꾸시죠. 이 상태로 가다가는 개발자들 다 떠나고 저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아까 CJ도 그렇고 계속 카피 페이스트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당연을 했어요. 지금도 그게 당연한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SaaS로 바꾸자. SaaS 기반의 플랫폼으로 바꾸자라고 이제 했고 아까 장표랑 똑같습니다. 기존을 비해 유지하면서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 더 어려운 건 동이다. 어반에 와서도 똑같이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또 전체 설득을 하고 이번에는 UV를 지탱하는 기술. 근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걸 반복을 했고요. 대신에 거기서 인프라 부분만 아마존 거를 다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의를 했습니다. 아예. 어반베이스라는 회사는 2D 도면을 3D로 이제 3초 만에 이제 변환하는 뭐 이런 기술하고 그거를 가지고 홈 시뮬레이션을 하는 VR AR 서비스인데 그런 서비스는 그냥 다 SaaS로 만들어버리자. 카피 앤 페이스트 없다. 그리고 저 SaaS를 만드는 모든 재료는 SDK랑 API로 하자. 그리고 API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자. 그래서 개발자분들 다 또 모아놓고 이제 달리자 또 한 거죠. 근데 29cm보다는 힘들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다 세팅했어야 되는데 아마존은 이제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돼 있던 거를 이제 빨간식으로 다 바꾸자라고 한 거고 여기서의 제가 결정한 거는 서버리스였습니다. 쿠버네티스, ECK, ECR 이런 게 아니라 서버리스를 썼고 그 이유가 개발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엔지니어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참에 서버리스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AWS의 람다를 활용을 했고 지금 어반베이스의 거의 한 95%의 API는 다 서버리스. 여기까지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공유드린 내용이고 요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의견을 좀 드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리해봤고 짧은 의견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연속성이 맞아요. 조직적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영진, 기획자,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앱, API 근데 사실 기획자분들은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 이래요. 지금 당장 오픈 일자를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결합도가 낮은 조직이 경험상 효율적이다. 아까 제가 거버넌스 얘기 드렸을 때 말씀드린 건데
혼외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조직 문화가 정말 잘 녹아야 됩니다. 이거를 캡사이어가 녹아 있으면 사실 MSA가 사실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책, 기술 블로그, 오늘 이제 드렸던 이런 공유들은 사실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게 범위 규모 일정이 다 회사마다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세요. 근데 그거를 어떤 책의 문건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셨다. 나중에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뭐 거시적으로 하는 빅뱅 방법. 제가 29cm에 했던 것처럼 아예 그냥 다 바꿔버리는 거. 그게 있고, 스트랭글러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CJ나 어반에 했던 것처럼 기존의 레거시를 조금씩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똥 치면서 하나씩 바꾸시는 거. 그런 방법이 있어서 정말 답은 애초에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주셔도 되고, 혹시라도 지금 없으시면 QR을 남겨놨는데 여기 찍으시면 제 링크드인 메일 보내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겨놔서 거기에 나중에 질문을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